I spend a lot of time researching different threat actors. Yeah. You know. 한 IT 기업의 화상 면접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가운데 면접관이 마지막 검증 절차에 운을 뗍니다. With a particular focus on, I'd say like Western like script kiddie groups and also North Korea. Yeah. 그런데 지원자의 낯빛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데요. You know North Korea? Yes, that is just in next to my country, and yeah. I know North Korea well.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지원자에게 면접관은 한 가지 요청을 하죠. Yeah, one thing we always get candidates to do is, and this sounds really stupid, I'm sorry, but can you say like Kim Jong-un for me? Sorry? 어느새 지원자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Can you? I know this sounds really stupid, but it's a good test because we get lots of imposter candidates. Can you just say like Kim Jong-un for me? 불안한 듯이 깜빡이는 지원자의 눈. Who is him? You know Kim Jong-un, the leader in North Korea? Yes, I know. I just heard about in social and yeah. Yeah. Can you Yes. say he's a fat ugly pig for me? 불안한 숨소리. What should I say? Can you just say after me, Kim Jong-un is a fat ugly pig? I just need that to like we get lots of imposter candidates, so.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화면이 정지했는데요. Taro, can you hear me? Damn, I think you're gone. 지원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죠. 방금 보신 영상은 최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위장 취업 검거의 현장입니다. 지원자 타라는 이름부터 국적, 경력, 살아온 인생 모두를 철저하게 위조한 북한 요원이었는데요. 화려한 경력과 믿음직한 언변으로 마지막 면접 단계까지 진출했지만 면접관의 김정은을 욕해봐라라는 요청을 차마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해당 요청이 면접에서 등장한 이유는 실제로 신분을 위조한 북한 요원들이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하려 시도하거나 혹은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장 취업의 이유는 단 하나, 김 씨 일가가 누리고 있는 각종 사치와 향락을 위한 자금 충당인데요. 북한에서 수십 년 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의 일환이죠.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이란 주민들에게 세금과 별개인 충성자금을 자발적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상납이지만 정해진 1인당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적인 착취나 다름없는데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김씨 일가는 충성의 외화벌이를 통해 더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명령했죠. 절대적인 수령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던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로 파견되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북한으로 송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1세기에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외화벌이에 엄격한 제한을 건 것이 그 이유였죠. 당연하게도 김정은은 그간 누려왔던 사치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오라는 김정은의 명령하에 당은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바로 비대면 근무가 가능하며 수많은 수요와 높은 급여를 가진 IT 직종이었죠. 오늘날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정예 북한 인력들이 전 세계 IT 시장에 위장 취업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에 따르면 이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외화는 약 8억 달러 이상, 하나로 1조 원을 가뿐히 넘기는 거금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 취업한 북한 요원들이 단순히 회사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제작한 앱이나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다크웹 등지에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업의 각종 인프라를 정찰하고 핵심 기술과 민감한 금융 정보들을 탈취해 북한에 상납하기도 하는데요. 정체가 탄로났을 때에는 아예 탈취한 정보들을 인질 삼아 거액의 암호화폐를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모조리 공개하겠다라는 협박을 일삼기까지 하죠.
기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얻기 위해 북한 요원들이 펼치는 신뢰 쌓기 작전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한 명의 위장 취업자를 5에서 10명의 개발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팀을 만들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뛰어난 최고의 직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인데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들이는 것도 개의치 않죠.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드리프트가 2025년 가을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공작에 휘말려 2억 8,500만 달러를 탈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점점 극심해지는 피해에 글로벌 IT 업계들은 어느 때보다도 방어적인 태도로 지원자들의 면접에 임하고 있는데요. 스티븐 스미스라는 이름의 이 지원자의 정체는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취업해 급여를 수령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지적 재산과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훔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 요원이었죠. FBI가 기업들에게 공유한 채용 금지 명단을 통해 눈앞의 지원자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했던 크라켄 면접관들은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Taking my wife there. Any suggestions on like I don't know where I should meet at? 지원자가 이력서에 거주지를 휴스턴으로 관심사를 음식으로 적어뒀다는 점에 착안한 질문이었는데요. Nothing special here. 텍사스 바베큐와 같은 여러 미식들로 유명한 휴스턴의 거주자가 보일 만한 반응이 전혀 아니었죠. 다음으로 면접관들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약 2분 후 지원자는 신분증 스크린샷을 내밀었는데요. 생성형 AI로 막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었죠. 이후 면접에서 탈락한 스티븐 스미스는 거짓말처럼 온라인상에서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크라켄 측은 그가 다른 신분으로 활동 중이며 결국 취업에 성공했으리라 추측하고 있죠. 호주의 IT 기업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사이버 보안 기업 디텍스가 북한 요원들에게 가짜 일자리 제안을 보냈던 다른 영상은 위장 취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력서상으로는 흑인이었던 에런 피어슨이 화상 면접에서는 동아시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Are you based in California? Yeah, that's correct. I'm in California at this moment. Is it early or late there? What time is it there? It's almost 5:30 p.m. Uh-huh. 보안기업의 시차 질문은 무사히 답변하는 데 성공한 북한 요원이었지만 질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I see here your CV says you're in New York University. Yeah, that's correct. Where are you living? What suburb? I'm sorry? Where in New York did you live? I'm in west coast of the New York. I'm in west part of the New York area.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는지 점점 답변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Can you make an in-person induction? We can do it at our office in the US or the office in Australia. I mean, in-person interview, in-person introduction. I mean, do you have plans to come to Australia? No, actually that is a long journey. 슬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보안 기업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Aaron, we have found sometimes we have some people from North Korea coming in to our company. What are your views on North Korea? I'm not sure. I don't have any idea about that. Kim Jong-un, have you heard of him? No, I don't know. He's a leader of North Korea. Do you know Kim Jong-un? I have no idea. 김정은의 이름이 나오자 북한 요원은 아예 바보가 되기로 결심한 듯이 보이죠. In Australia sanctions, it means we cannot deal with anyone from North Korea. Are you comfortable with Hey, that? such questions are being asked at this interview. Can I tell you, Aaron, because I have a photo of Aaron Pearson. It's a different. You look. The photo I have is of a black Sorry, American. I'm not interested anymore. Bye. 잔뜩 화가 난 북한 요원은 그대로 화상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짜 스티븐, 가짜 에런과 같이 얼굴이 밝혀진 북한 요원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순진한 기업을 속이고 취업하는 한편 네로라는 대기업에 한 번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지원서를 넣고 있죠. 조사에 따르면 나이키와 보잉 등 주요 기업에서는 이미 북한 요원들이 침투했던 사례가 존재하며 아마존은 무려 1,800건이 넘는 북한 지원서를 거절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살아남기 위해 외화를 벌어야만 하는 북한 개발자들의 위장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AI로 생성한 가짜 인물의 프로필을 링크드인에 업로드하고 화상 면접에서는 실시간 딥페이크를 사용해 얼굴과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이 한 예시죠. 기업들은 대처법으로서 우리가 업무용 고성능 노트북을 배송해 줄 테니 주소를 말해달라는 식으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배송된 노트북이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하는 등 북한 유언을 차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너무나 손쉽게 대응하는 중인데요. 그 대응책이란 바로 노트북 농장이죠. 미국 내의 창고나 지하실 따위를 만들어 노트북을 해당 주소로 배송받은 후 현지 조력자의 협력하에 북한이나 중국의 요원이 노트북에 원격 접속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미국 FBI는 애리조나와 테네시 등 16개 주에서 29곳의 노트북 농장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노트북 농장 중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3년 적발되기 전까지 3년 동안 3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에 수백 명의 북한 요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도왔던 크리스티나 체프먼이죠. 북한 요원들은 트레일러에서 간신히 생계를 연명하던 그녀에게 우리를 도와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북한이 준 돈으로 집을 빌리고 택배로 도착한 노트북을 세팅한 후 매일 아침 전원을 켜는 일만 해주면 된다는 꼬드김이 성공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노트북 농장이 설립되었는데요. 3년간 무려 1,7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조력한 크리스티나의 노트북 농장은 그녀가 조심성 없이 올린 틱톡 영상에 원격 접속 중인 노트북 화면이 노출되며 FBI에게 검거되었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적발된 노트북 농장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추측됩니다. 세계 각지에 점조직으로 퍼져 있어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요. 노트북 농장을 통해 근무 중인 북한 개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수한 가성비와 성실성을 자랑해 많은 기업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고용에 만족하는 중이죠. 물론 각종 정보와 자산들이 조용히 빼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입니다. 일각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북한 개발자들을 보고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풍족한 삶과 자유를 누렸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각종 프로그래밍, 코딩 대회에서 북한 학생들이 우승부터 상위권을 휩쓰는 경우가 상당히 잦죠. 전 세계 대학생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인터넷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셰프에서 7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처럼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 끝은 결국 김씨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당하는 비참한 운명인데요.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 중 하나는 북한의 축구 선수 한광성이 있죠. 2017년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4대 리그 중 하나인 세리에 A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한광성은 2년 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명문팀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남자다운 외모와 고액의 연봉, 창창한 앞으로의 축구 인생, 외부의 평가와 달리 한광성은 200만 원만 남기고 모든 월급을 북한에 바치는 신세였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북한은 더 많은 외화를 상납시키기 위해 곧바로 한광성을 중동으로 이적시켰죠.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매달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바치며 노예처럼 착취당하던 그는 대북 제재 강화에 따라 꿈을 접고 북한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015년 영국 가디언 선정 차세대 축구 선수 50인에 꼽히기도 했던 한광성은 현재 북한의 축구팀 4.25 선수단에서 뛰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해외의 축구 팬들은 조금만 남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축구 스타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했죠. 한광성과 같이 어쩌면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했을지도 모르는 북한 요원들. 그들은 오늘도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상납만을 위한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밤이었습니다.